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입니다. 자,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세계 각국이 백신 접종을 본격 시작하게 되는 만큼 자, 코로나19 상황이 좀 나아질지 기대감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월요 인터뷰에서는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의 정기석 교수님 연결해서 코로나19 올해 관련된 전망들 그리고 교도소 또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계속 있었죠. 관련된 현재 상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석 교수님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어제 발표된 지난 주말 신규 확진자 수는 23일 만에 600명대로 낮아졌는데 오늘은 또 다시 1000명대가 됐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 효과를 본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 1000명선 혹은 800명 이런 선에서 계속 등락은 거듭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2.5단계 수도권이 지금 벌써 거의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도 이제 아주 뚜렷할 만한 감소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고요. 검사 숫자를 또 워낙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네. 그 무증상 감염자가 많이 찾아지고 있는 것도 이 숫자가 줄지 않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네. 네. 어제 이제 정세균 총리가 방역 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방역 지표라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고 정말 상태가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네. 방역 지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것을 아마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게 1.2, 3, 4 이렇게 가다가 지금 거의 이제 1에 가깝게 근접을 하니까. 네. 즉, 한 명이 한 명한테만 옮기는 정도까지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네. 한 명이 한 명 반이나 이렇게 갔다가 예. 결국은 한 명이 0.9명, 즉 1 이하로 떨어지면 그 환자 수가 점차 감소하게 된다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 이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총리께서 희망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역 지표들 지금 환자의 발생 숫자, 특히 사망 숫자, 그다음에 방역망 내 관리하는 범위라든지, 네. 그다음에 검사 중인, 그러니까 방역 감염원을 조사 중인 환자의 비율 등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많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방역 지표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검토해서 결과를 생각하는 거군요. 네. 네. 앞으로 그러면 이제 2주간 더 지금 같은 단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기다, 결정적 시기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이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전국적으로 오늘부터 확대되더라고요. 이거는 네.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방역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사적 모임을 제한을 하면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이제 다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불과 2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조치는 3단계보다 더 강한 조치이거든요. 네. 원래 이제 방역 당국이 제시한 숫자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였습니다. 3단계가 되더라도. 예, 이제 그보다 더 강화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전부터도 2테이블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꽤 드렸던 것 같은데 예. 막상 이렇게 지금 시행이 되고 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참 답답하다는 느낌은 듭니다만은 예. 어차피 이렇게 다 같이 국민들이 협조를 해서 이번 기회에 이 기세를 한번 꺾을 필요가 있겠고 효과는 나타날 텐데 네. 수도권은 벌써 5명 이상 집합금지가 꽤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 외에 다른 모임, 그러니까 사적 모임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적 모임이 아닐지라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는 그렇게 많이 규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끼리 이제 한 밀폐된 장소에 있는 것 자체는 그렇게 많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과연 그것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새해가 되면서 올해는 좀 코로나19가 좀 잡히고 일상으로 좀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들을 많이 하시고 희망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참 어려운 전망이고요. 네. 분명히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질 겁니다. 다만 우리는 당장 코앞에 있는 이 겨울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네. 환자가 혹시 더 발생해서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만은 백신과 뭐 치료제와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슬기롭게 넘어가면 좋아는 지겠으나 안타깝게도 금년도 아마 마스크를 신경을 안 쓰고 그 일상을 맞는 날이 오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금년에도. 생각합니다. 네. 네.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씩 우리가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기간이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이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는 금년에도 역시 마스크에 의존해서 해를 보낼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그만큼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 특히 겨울을 잘라야 된다는 지금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를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백신 접종 타임 테이블이 어떻게 좀 예상하실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나요? 지금 계속 정부에서 이제 좋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죠. 2월 달에 아스트라가 들어온다 하면서 지금 화이자도 매우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월부터 첫 접종이 시작되는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2월부터. 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백신 도입 허가가 난 거 아니고요. 그렇죠. 국가 승인 절차도 난 게 아닙니다. 네,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네, 이제 40일, 20일 이렇게 걸리는 정도로 매우 단축은 시켜놨습니다만은 그동안 상당히 달려왔기 때문에 아마 2월 달에 맞추기 위해서 아마 타임테이블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근데 사실 2월이라면 다음 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백신을 왜냐하면 다양한 백신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이 맞기 때문에 이게 일반 국민들은 몹시 혼선이 올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백신을 맞았는지 모르고 다음에 맞을 때 이게 3주 뒤에 맞아야 되는 건지 4주 뒤에 맞아야 되는 건지 기간이 안 다른가요? 맞아도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 얀센은 다음에 안 맞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이거를 국민들이 기억 못 하세요. 지금 성인 폐렴 백신이 2가지 있는데 그 2가지도 뭘 맞았는지 언제 맞았는지 이런 걸 대부분 기억을 못 하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금부터 연습을 하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전국에 있는 기관을 연결을 해서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접종을 했는가까지도 기록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부작용은 뭐가 났는지 그리고 다음에 맞을 때 안 오면은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오시도록 해야 된다라든지 상당히 이런 작업들을 섬세한 작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까지도 미리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지금 지적이신 것 같고요. 또 근데 영국에서 지금 변종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코로나19가 변이 변종이 많다고 그러는데 백신으로 지금 개발된 것으로 과연 가능할지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장기적으로 더 끌고 가게 될 것인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영국발 변이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이 있으신데 아직까지는 백신이 안 듣는다는 얘기는 없는데 다행히 지금 당연히 이제 백신 제조 회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과연 이거를 잡을 수 있나 없냐를. 그래서 하는데 다행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을 잘 듣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진짜 큰 변이가 생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맞는 독감 백신도요. 독감도 한 10년에 한 번씩은 큰 변이를 일으키고 지난번 2009년도에 나왔던 신종플루 같은 거는 100년 만에 완전히 새로 등장한 그런 바이러스거든요. 그렇죠. 같은 독감 바이러스라도 변종이 아니라도 하물며 그럴지인데 혹시라도 이게 이제 약간의 변종이 돼서 지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는 게 이제 코로나19를 일으키는 건데 이것이 만일 3가 되고 4가 된다면 그때는 백신으로 듣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과학자들한테 맡기시고 그때그때 우리 정부는 또 국민들은 그때그때
잘 촉각을 세우면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네, 봅니다. 너무 지레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걱정하다가 또 이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집단 감염이 심각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간단하게라도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동부구치소 부분은 어떻게 관리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평소에 예방수칙에 대한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고 그걸 지켰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일단 실패를 했으니까요. 예. 그다음에는 첫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그 안에는 사실 내부 전문가들이 거의 없고 네. 그 교정본부에도 별로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질병청하고 아주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초응급으로 다뤘어야 될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다 알다시피 이게 바이러스가 하루 만에 그냥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날짜를 늦추고 네. 조금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면 그게 가장 문제가 아닌가 싶고 지금은 이미 뭐 거의 한 뭐 반 이상이 지금 그렇죠. 감염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질병청과 좀 긴밀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고 요양병원은 어떻게 보세요? 요양병원은 제가 누차 지적을 했는데 이게 그 격리 뭐 코호트 격리라고 동일 집단 격리라는데 예. 동일 집단 격리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냥 통째 격리입니다. 예. 그 안에 동일 집단을 분류를 따로 해야 됩니다. 환자 집단, 아닌 접촉자 집단. 집단도 예, 네. 접촉자도 밀접 접촉자, 일반 접촉자. 아, 그다음 동선을 따른 접촉 등등 이렇게 다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 여러 가지 여건상 그걸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염자가 늘어나는, 늘어나는데 이건 네. 아주 슬픈 일이 생겨버렸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 인터뷰 오늘은 백신 접종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집단 감염의 문제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